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레바논의 관점을 더 들어보기 위해 다른 시각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포린 펄리시 매거진의 국제문제 칼럼니스트인 안젤로 보라 씨입니다. 안젤로 씨, 오늘 레바논 대통령 조셉 아운은 이스라엘과의 협상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레바논에서 시민 평화와 내부 안정을 유지하고 레바논의 생존을 위협할 내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 건가요? 내전의 우려와 관련해서 현재 그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인가요? 레바논은 여기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이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지금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아운이 언급한 것은 만약 헤즈볼라를 레바논 군대가 상대하게 된다면 헤즈볼라와 군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시아파 공동체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아파 전체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들 사이에서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로 시아파가 지배하는 남부 레바논을 폭격했다는 사실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 균열과 긴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시아파들은 당연히 다른 동포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신들 편에 서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이스라엘도 이 일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전문가들과 현지 관찰자들 그리고 제가 직접 대화한 분들 모두 인내심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약화시켰지만 베이루트 폭격 위협이 오히려 이스라엘 이익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의지의 부족이든 힘과 자원의 부족이든 가장 큰 질문은 현재 레바논 군대가 얼마나 역량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혼자 힘으로 헤즈볼라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레바논이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는 데 있어서 워싱턴이나 심지어 이스라엘로부터 어떤 종류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레바논 사람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가 실제로 이를 요구할 용기를 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국가가 실제로 헤즈볼라의 공식적인 무장 해제를 요구할 용기를 낸 것은 부분적으로 이스라엘군과 그 폭격이 헤즈볼라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한 사람이거나 단순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단체는 국내의 큰 공동체로부터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레바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레바논 국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만에 마침내 국민의 신뢰와 용기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헤즈볼라의 공식 무장 해제를 요구할 용기가 생긴 거죠. 이 모든 것의 정당성은 실제로 레바논 국가가 이를 추진할 때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바논 국민과 이스라엘 국민 모두에게 좋은 방향을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레바논 국가를 강화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레바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몇몇 전문가들과 현지 사정에 밝은 사람들은 국제군에 관해서는 유엔 레바논 임시군, 즉 유니필의 다른 버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니필의 임무는 연말에 종료돼요. 평화 유지군보다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군, 즉 군사적으로 헤즈볼라와 맞설 수 있는 군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헤즈볼라와 연계된 국회의장 나비 베리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그가 현재 정부 결정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나요? 그가 미국이 지원하는 협상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나요? 글쎄요, 그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는 시아파의 주요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헤즈볼라입니다.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어요. 그리고 그곳의 시아파는 본질적으로 베리만 남게 되는데 그도 꽤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아말 운동 내에서도 긴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는 그 나라 시아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있어 꽤 중요한 인물이에요. 베리는 지금 헤즈볼라와 맞설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제 분석으로는 그의 계산은 이란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란이 살아남았으면 그의 진영도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이런 집단들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들 중 10명, 20명, 50명, 100명이 남아있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일어서서 봐라, 우리가 살아남았다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베리의 계산은 헤즈볼라가 이번 이스라엘과의 충돌에서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계속 버틸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4월 8일에 있었던 폭격을 보면 그 폭격은 매우 대규모였고 널리 비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폭격할 때 아말이 지배하는 지역도 공격을 받았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제가 Foreign Policy에 썼던 것처럼 베리가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대화에 대한 반대를 어느 정도 자제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대화를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자신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반대를 자제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중요한 인물이며 제 생각에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해요.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아파 공동체 내에서 헤즈볼라에 대한 반대가 얼마나 커지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상황은 매주 달라지고 있어요. 가끔은 시아파가 헤즈볼라의 등을 돌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폭격이 심해지면 감정이 어느 쪽으로든 흐를 수 있죠. 그들이 모두 단결해서 헤즈볼라와 함께 할까요? 아니면 일어나서 이제 그만, 우리가 이런 공경에 처한 건 사실 헤즈볼라 때문이야 라고 말할까요?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페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모두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네요. 안젤로 보라 씨, 오늘 i24 뉴스 잉글리시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